전남 학생 20만여 명의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개학이 미뤄진 지 100일 만에 등교 수업은 다시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교육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광양시 인구가 1,200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순천과 여수 인구는 모두 줄었습니다. 장흥의 한 농공단지에 수천 톤의 해양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치우라는 명령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정 질문을 펼쳤습니다. 목포 수협 이전 과정과 택시 전액 관리제 시행을 놓고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목포시는 공색한 답변에 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 20만여 명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전남교육청이 등교 일자를 조절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항도초등학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명씩 거리를 두고 앉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수업을 받습니다. 자리 배치를 위해 교실에 있던 사물함도 복도로 옮겼습니다. 홀수반은 먼저 등교하고 짝수반은 다음 날 등교하는 등 격일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교 시간부터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학년별로 시간을 다르게 운영합니다. 첫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에 나올 수 있어 기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한데 친구들 보니까 즐거워요. 인터넷으로만 보고 친한 친구들은 따로 만났어요. 좀 친구들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거리두기를 항상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좀 어려워요. 오기 전에는 그냥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전남 지역은 20만 6천여 명의 학생이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등교하는 학생 수가 늘면서 전남교육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등교 일자 등을 조절했습니다. 학생 수가 90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1, 2학년을 우선 등교하도록 권장하고 나머지 학년은 격일이나 격주제를 운영하며 등교 학생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도 등교 학생이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3학년은 매일 등교를, 1, 2학년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등교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 953개 학교의 특별 방역 활동을 완료하고 학생 수 200명 이상인 학교 383곳에 우선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 체온계와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과대 학교라든지 과밀 학급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밀집도를 좀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일로라든지 또는 격주로라든지 이렇게 이제 온라인 학습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기숙사 등에 대한 방역 활동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하는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학이 미뤄진 지 100일 만에 등교 수업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방역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장흥의 한 농공단지에 수천 톤의 해양 폐기물이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치우라는 명령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장흥군 장평 농공단지입니다. 이곳에는 일반 제조업종이 들어오는 장평 농공단지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이 들어오는 장평 제2농공단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저는 지금 장평 농공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데요. 이전 업체가 버리고 간 해양 폐기물들입니다. 이곳에 버려진 폐기물은 모두 2,000톤가량.
하지만 실제 폐기 물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사업자가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경매를 통해 공장을 매각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공장 관계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폐기물이 쌓여있는 그 업체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사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폐기물 방치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장흥군은 전 사업자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 사업자가 폐기물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 그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고 지금 현재 그 구원의 일상 감사라든가 도 계약 심사도 다 마친 상태고 지금 현재 입찰 공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흥군은 전 사업자에게 행정 대집행을 통보했고 이달 중 입찰업체 적격 심사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해 7월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행정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6억여 원, 모두 국비와 군비입니다. 처리 이후 전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전 사업자가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행정처분과 고발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의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수년째 방치되어 온 폐기물, 사업자와 지자체의 방치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최근 2달 동안 광양시 인구가 1,200여 명 늘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인 여수시와 순천시 인구는 모두 줄었는데요. 두 지역에서 광양으로 이동한 인구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에 띄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광양시입니다. 지난 3월 15만 1,300여 명이던 인구가 지난달에는 15만 2,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초 석 달 동안 매달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2달 사이 다시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늘어난 인구수만 1,200여 명입니다. 광양시는 최근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는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된 부분과 어린이 보육재단을 통한 지원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인구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신규 모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명품 아파트가 입주가 들어가 버리면 인구가 굉장히 늘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는 지금 아파트가 공사 중이에요. 지금 청약 단계고 이렇게 저희 분석했다는 것만 그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 순천시와 여수시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전남 동부권 제1의 도시라며 엎치락 뒤치락 해오던 두 지역은 2달 동안 인구가 모두 줄었습니다. 순천시 인구는 올 초 매달 300여 명 이상씩 늘다가 최근 2달 사이 1,000여 명이 줄었고 지난해 말부터 계속 줄던 여수시 인구는 최근 2달 동안 5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5월 기준 순천시 인구는 28만 700여 명, 여수시 인구는 28만 1,200여 명이 됐습니다. 두 지역에서는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순천시는 3월부터 5월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지급했던 지역형 지원금이나 또 3월, 4월, 5월 정도 되면 그 학생들이 20대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취업하고 그 진학 문제 때문에 많이 빠지죠. 서울, 경기, 강주로 많이 빠지거든요. 또 정확한 분석은 다음 달에 나온다면서도 지난 4월 광양으로 309명이 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로의 이동은 여수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여수에서 광양으로 이동한 인구는 340여 명에 달합니다. 자연감사라고 있어요. 사망에 자연감사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광양으로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원인 중에 하나가
나는 그게 분양을 한다 그래가지고 광양으로 많이 나갔고, 그거 외에는 또 이제 사실도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좀 전출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 2달 동안의 추이를 보면 순천과 여수에서 줄어든 인구의 약 28%가 광양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들어오고 나오는 반복되는 현상의 결과인지 광양이 살기 좋은 도시임이 입증된 결과인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정 질문을 펼쳤습니다. 목포 수협 이전 과정과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놓고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목포시는 궁색한 답변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북항에서 건립공사가 한창인 370억 원 규모의 수산종합지원단지 일대입니다. 목포 수협이 지난 2014년 이전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252억 원을 지원받아 사무실과 위판장을 갖춘 다목적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인 2018년 8월보다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목포 수협에서 건물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돌연 공사를 중단시킨 뒤 설계를 다시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지 8일 만에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결국 2016년 착공이 예상됐던 사업은 이듬해 11월에 들어서야 첫 삽을 떴고 최초 설계비 10억 원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시정질문에 나선 최홍림 의원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기존 설계를 무시하고 재설계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집행부에 따져 물었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설계도 자체를 바꾸어 혈세를 낭비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사 중지를 결정하기까지 또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받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답변자로 나선 김종식 목포시장. 취임하기 전에 진행된 사안이라며 궁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중간에 이건 제가 보고 지금까지 그때는 제가 여기 취임 안 왔을 때라 이 당시에는 취임하기 전이라 제가 보고받을 그런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2017년에 기재부와 조달청의 심의를 받아 재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파적으로 한번 살펴서 거기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또는 뭐 불법 사항이 있는지 하는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택시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도 시정질문에서 문제점이 거론됐습니다. 목포의 택시업체 9곳 가운데 2곳은 여전히 산악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나머지 업체들도 규정을 어기고 매달 운송 수입의 기준금을 정해놔서 택시기사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모든 9개 회사 중에 이미 2개 회사는 전액관리제도 전환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정서에 보면 월 기준 운송 수익금을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목포시는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있지만 전액관리제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남노동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남노동위원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판단을 최종해서 회사 측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 7월에 출범해 어느덧 반환점을 맞은 11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견제에 나섰지만 질문자가 단 2명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시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신청 기간을 6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월 29일 기준으로 전남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건강보험료와 일반 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6월에 신안 지도읍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병어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신안군은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전국 병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축제 기간에 4천여 명이 지도읍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시민들은 8일부터 광양시립도서관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부분 개관으로 자료실 대출과 반납 서비스만 제공해오던 것을 전면 개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도서관과 용강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희망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 중인 중마도서관은 오는 8월까지 휴관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한 뒤 발열검사와 방문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목포시가 학생가정 급식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지원하지 못한 올해 3월과 4월분 무상급식 예산 12억 2천만 원을 학생 1명당 4만 원 규모로 각 학교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급식꾸러미는 학부모 개인별로 임시 아이디가 발급된 뒤 포인트 형태로 지원되고 남도장터에서 다음 달 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8일부터 고흥군 노인복지관이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때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방문자 일지 작성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흥군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관 식당에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프로그램의 경우 21개 프로그램 중 비말 감염 우려가 적은 서예, 컴퓨터 등 10개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고 신체 접촉이 많은 노래, 요가 수업 등은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2020년 8급과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13일 치러집니다. 필기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11,769명으로 이 가운데 1,496명이 선발됩니다. 전라남도 본청 임용 인원은 9급 44명이며 나머지 1,455명은 시군에서 뽑을 계획입니다. 수험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시험장이 7곳으로 늘었고 수용 인원은 30인에서 20인으로 줄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없으며 사전 신청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신청한 응시자만 별도 장소에서 시험부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8월 17일 예정이며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9월 16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더 올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8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가 쨍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까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다가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각종 생활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외출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식중독 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주의 단계, 일부 지역에서는 경고 단계까지 오르는 만큼 먹는 음식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우리 지역의 폭염 영향 예보는 관심 단계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나 노약자, 만성 질환자는 30분 간격으로 쉬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련해 작업자들이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업 분야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가금류나 돼지의 축사 온도를 조절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